매일 오전 11시 강한 녀석들이 옵니다. 안녕하세요. 권미란입니다. 3분기에 물가와 긴축의 정점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죠. 현재 일단 투자 심리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과 달러화 움직임에서 긍정적인 재료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기업 실적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들이 나오고 있고 달러화 강세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간밤 22에 이 정책 결과에 따라서 일단 달러화가 이제 주춤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도 더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더 높은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침체를 또 막론하고 침체에도 불구하고 이런 울며 겨자 먹기식의 50bp 금리 인상이 단행된 것이죠. 미국장이 사흘 연속 상승한 이후에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오전장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미국의 기업들의 감원 바람이 어떤 후폭풍을 불고 올 것인지, 또 금리 인상이 가계 소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러시아는 과연 언제 전쟁을 끝내게 될 것인지 이런 점들이 사실 주식시장의 상승을 제한시키고 있고 또 지켜봐야 할 대목들이 될 겁니다.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들, 또 하방을 지지하는 요소들이 강력하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금요일장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지 세 분의 강한 코멘트 함께 해보겠습니다. 강한 녀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장의 강한 코멘트 지금 공개해드리죠. 이정호 전문가, FMC를 준비해야 할 때 유세벽 전문가, 예상보다 좋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 윤겸 전문가, 베어 단기 반등, 반도체, 게임, 폐배터리를 주목하자. 이 가운데서 오늘 유세벽 전문가 먼저 좀 알아볼까요? 예상보다 괜찮은 기업 실적 발표들이 이어지는데 이 실적 발표의 좀 의미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이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미국 증시에서 이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슬라가 실적을 좀 잘 나오면서 2차 전지에 관련해가지고도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통화정책, ECB에서 통화정책을 빅스텝을 단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소화를 해 주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테슬라가 선방을 해 주었다. 여기에서 경기 침체 우려 등 이런 악재들보다는 오히려 호재에 좀 더 민감한 반응들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개별 종목 중심으로 이렇게 빠른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방송에서 제가 그 투자의 시간에 백어데이션 상황이라 다소 좀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증시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살짝 흔들리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애플까지도 실적이 잘 나와준다라면 저는 다시 한번 이제 크게 치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실적 발표들이 많습니다. 뭐 기아라던가 현대모비스라던가 그리고 금융주들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될 텐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가 실적을 굉장히 좋게 냈음에도 주가는 밀렸습니다. 그런 점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빠른 차익 실현 욕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3분기, 4분기의 실적들 그리고 이제 환율 상승에 따른 이 반도체와 자동차 주들의 강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삼성 SDI가 투자를 하고 뭐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포드에서는 지금 SK온이라던가 아니면 LG에너지 솔루션 해서 좀 더 이렇게 협력적인 관계들 구축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통형 배터리를 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4680 배터리 여기에서 이제 주요 거래처인 상신 EDP라던가 아니면은 TCC 스틸 이런 종목들도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그 코로나가 다시금 확산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도 오늘 아침에 코를 한번 이렇게 건드렸었는데 지금 확산세가 제 주위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아무래도 테마적인 순환매가 진단키트에서 이제는 원격 진료라던가 교육 관련해서 움직였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지난 작년을 봤었을 때도 이와 관련해가지고 메타버스가 다시금 고개를 들어 올렸거든요. 지금 VFX 뭐 관련해서도 지금 그 주가들이 조금씩 고개를 올리는 모습들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메타버스 관련 쪽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제일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뭐 신재생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방산 이쪽도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재생 관련해서는 지금 180억 톤 가까이 빙하가 녹고 있다고 합니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와 관련해서 해상풍력단지를 미국 정부에서 25년도까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이 꺼내들 카드는 이제 BBB 법안 요거밖에 없거든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신재생 관련해서 태양광 패널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런 점들도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방산주 흐름이 좋죠. 현대 로템이 결국에 주가 1을 내네요. 18% 급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방산주와 신재생 에너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에너지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뭐 천연가스 일단 가스관을 열어줬다고는 하지만 뭐 기존에 그 전해주던 양의 30%밖에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관련해서 유가랑 천연가스 가격 움직임이 크지 않아서 이제 물가에 대한 우려가 좀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높은 레벨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게 유가이고 이렇게 에너지난이 있다면 신재생 에너지 쪽의 수요 증가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도 부각될 만한데 안 움직이는 거 보면은 시장에서 뭔가 종목의 흐름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가 봤었던 종목들은 지금 다 10% 가까이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신재생 관련해서는. 그래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지지난주인가 지난주에 제가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얘기를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거의 제가 어저께 이제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10% 이상 이렇게 챙겨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증시에서도 그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포착이 되면서 뭐 엑슨모빌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조금 흐름은 그렇게 그 지금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에너지 관련해서는 저는 계속적으로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친환경 쪽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 방산 등에 대해서 여전히 계속 접근하는 관점에서 보고 계시고 코로나 순환매 쪽은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메타버스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플러스 언택트까지 관심 있게 흐름을 지켜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아까 선물시장 백어데이션 말씀해 주셨는데 백어데이션이라는 이야기는 현물이 좀 빠르게 갔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격이 벌어졌었습니다.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낮아야 되는데 현물 가격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정상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 전략 아이디어도 우리 채팅창에 올라오네요. 지크님께서 유럽은 에어컨 설치가 별로 안 되어 있다고 하네요. 한국에 가전회사 진출하면 대박 치겠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그들은 창문형 에어컨 좋아할까요?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다른 가전 기업들 좀 에어컨 잘 많이 달면 좋겠죠. 근데 뭐 섣불리 기대감 갖기 어려운 대목이고요. 예상보다 좋은 기업 실적에 대한 반응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예상보다 실적 선방했다고 하면서 일단 바닥 확인해줬고 현대차도 흐름 뭐 긍정적으로 이어집니다.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대비해서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올라와 있던데요. 국내 2분기 기업 실적 발표 이 정도면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2분기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해서 큰 기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빨간불 주시기 바랍니다. 2분기 실적 발표 모멘텀 시장에 앞으로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물이 좀 가파르게 올라서면서 선물보다 더 속도를 빨리 하게 되면서 백어데이션 상황까지 벌어졌지만 지금은 선물과 현물이 좀 균형을 이루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2400선에 대한 좀 흐름이 여전히 좀 부진하죠. 예, 강하게 뚫고 올라서주는 모멘텀 실적 돼줄 수 있을까요? 세 분의 의견 보겠습니다. 모두 초록불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2400 위에서
한 뭐 2,450 정도까지 도전하는데 실적이 끌고 나가줄 수 있을까요? 네, 뭐 대장주들, 뭐 현대, 기아, 또 우리 산업의 먹거리인 반도체,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를 비롯해 갖고요. 그래도 대장주들이 실적이 그래도 양호하게 선방을,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 선방을 해줬기 때문에 또 뭐 이제 상반기 수출, 무역 적자가 나긴 했으나, 이런 이제 대장주들이 조금 선방 실적이 나옴으로써 이제 이 증시를 갖다가 이제 이끄는 힘이 원동력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일 이제 계속되는 실적 발표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이런 모습을 어느 정도 그냥 꾸준하게 또 여타 기업들이 보여준다면은 이런 이제 단기 반등에 의한 랠리, 이제 베어 랠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이 아주 큰 상승은 아니지만은 이 상태에서 뭐 크게 하락하거나 과대 낙폭은 아닌 상태로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의견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유세벽 전문가는 실적 모멘텀으로 지수가 더 끌어올려질 수 있다고 판단하실까요? 저는 적어도 2,450포인트까지는 끌어올라와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너무 실적들을 잘 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근간 산업인 이제 자동차라던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쪽, 이쪽들이 굉장히 선방을 잘해주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방산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호실적이 나올까요? 저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수 관점 또 강력하게 이번 주에 한 번 또 얘기해 주셨던 날 기억이 나네요. 왜 못 사십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정우 전문가님 실적 모멘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번 연도까지는 실적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실적은 내년부터는 좀 꺾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강하고 있어요. 지금 뭐 경기 침체 이러는데, 아직까지 뭐 경기 침체라고 이번 연도는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갈 것 같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은 이번 연도는 괜찮게 나올 거다. 중요한 건 내년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가 부담이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 상승분에 또 피해를 받는 업종도 분명히 있고, 네. 물가가 이 기업 실적에 깎아먹는 영향은 없다고 보시나요? 물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이번 연도 워낙 돈 풀린 게 아직까지는 많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실적은 어느 정도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예상치나 이런 부분은 다 괜찮습니다, 이번 연도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년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뭐 실적이나 이런 이슈는 긍정적으로는 이번 연도를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새벽 나온 우리나라 6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라고 이야기되는 지표인데요. 6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9.9%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10%에 육박하고 있고요. 해외는 더하네요. 독일 같은 경우는 6월 PPI가 전년 대비 32.7% 상승, 30%의 생산자 물가지수의 상승이 독일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멘트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코멘트 보겠습니다. FOMC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이정우 전문가, FOMC를 준비해야 할 때. 네. 현지 시간 26일에서 27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장에 우리가 반영을 하겠네요. 네. 이 FOMC를 이제 슬슬 준비해야 됐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번 주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좀 컸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오랜만에 주간 상승률이 어떻게 보면 3%대까지도 올라갔던 모습대가 나왔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근데 이제는 슬슬 현금을 확보하고 다음 주에 있을 FOMC를 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 한 줄 키워드로 갖고 왔고요. 지금 뭐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라고 나오는데, 뭐 CPI 지수 발표 이후로 울트라 스텝으로 많이 가닥을 잡다가 지금은 다시 자이언트 스텝으로 많이 돌린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75bp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느껴요. 그런 부분이 많다라고 느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장 초반 시세가 나오다가 지금 좀 꺾인 모습세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세가 좀 나오면서 2400선을 어떻게 보면은 안착하면 좋겠지만 약간 꺾여서 마무리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 장에서는 무리하게 매매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단타 장세를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 FOMC 이후로 그 다음에 어떻게 방향성을 결정하는 걸 보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중장기 종목을 진입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큰지막 이슈가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일기예보에서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하는데, 굳이 그날 밖에 나가서 놀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 지나고 나서 가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7월 FOMC 이후에 시장의 중장기 방향이 나올까요? 8월에 잭슨홀 미팅, 9월에 FOMC까지 시장은 좀 더 확인하려 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뭐 큼지막한 거 7월 달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자이언트 스텝으로 윤곽이 많이 갔다라고 해도 울트라 스텝이 아직까지도 살아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실히 보고 나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뭐 8월달 잭슨홀 이런 거를 떠나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해결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7월달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하반기 장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연말을 준비하는 종목들도 이제 7월달부터 진입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냐, 울트라 스텝이냐, 75bp냐, 100bp냐라는 거였습니다. CPI 발표 이후에 1% 금리 인상론까지 나왔지만 연준의 맨파 위원들이 75bp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전망이 우세한 모습인데요. 다만 FOMC 이전까지는 경계감이 짙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변동성에 굳이 뭐 종목을 적극적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지금 현금 확보하고 다음 주 가볍게 매매를 하다가 목요일장 이후에 중장기적인 종목들을 골라보자는 의견 제시되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7월 FOMC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고요. 세 분에게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7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 중장기 투자 종목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7월 FOMC 회의 이후에 중장기적인 투자, 뭐 6개월, 1년을 바라볼 수 있는 투자의 시점이 나온다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그래도 7월 FOMC 결과를 보고도 좀 더 눈치 보기 하고 경계를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빨간불입니다. 네, 서머랠리 얘기를 하다가 서머랠리가 오더라도 눈치는 계속 볼 거다. 8월장에 대해서 어제 그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중장기 종목 투자에 대해서 의견 확인해 볼게요. 세 분 모두 초록불을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네. 편안한 표정으로 네. 초록불을 주셨네요. 예, 미스터 보수 윤경입니다. 그러니까 전 보수적 관점으로 보긴 하는데요. 이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장기.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장 증시 시간 싸움입니다. 장기전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현금 비중이 있으시면 이제 분할로 이제 장기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섹터, 미래 산업 정책,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또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는 6대 산업 정책 이런 관련 제가 나열은 다 안 드리겠지만 이런 관련 종목들은 뭐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고 풀어가신 데는 좀 무리가 없다. 물론 이제 FOMC 이후 경계에 눈은 늦추지 말아야 되고 긴장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겠지만은 이런 중장기적인 섹터 종목은 담아가면서 대응하셔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퍼펙트 스톰, 5종 악재 세트 그동안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 싸움을 잘 해낸다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 여름장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건데요. 중장기적인 종목으로 그동안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네. 어떤 섹터와 종목일까요? 항공 우주, 방산, 친환경, 원전, 풍력, 태양광, UAM, 전기차, 수소차, 원전 다 복합적인 스마트팜도 있고요. AI, 인공지능 로봇. 이 정도로 제가 지금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정우 전문가님 제가 이제 하도 이제 빵 이걸 터지셨어요. 예, 아니 그러니까 시장의 이제 모든 종목이 나올까? 아닙니다. 네. 이건 제가 말씀 근데 항상 저는 딱 들으니까 그거잖아요. 네. 정부가 그렇죠?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산업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이종호 전문가께서는 이제 너무 많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그 미래 산업 정책 핵심 섹터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밀고 있고 어차피 이 산업 정책은 살아나고 회복되고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중에서도 또 옥석가리를 잘 해야겠죠. 재무구조 실적 같은 거 다 보면서 성장 가능성 있는 종목에 잘 접근하시면은 결국엔 최후의 승자, 웃을 수 있는 투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네. 네. 친환경 그리고 방산, UAM, 스마트팜 네. 이런 섹터들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네. 보고 있고요. 네. 유세벽 전문가도 초록불을 주셨네요. 네, 같은 의견입니다. 네, 지금 2450선에서 저항은 한번 예상은 돼요. 하지만 그것을 뚫었을 때 이제 목요일쯤이 이제 기점이 될 것 같은데
그때 돼서 이제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중장기 투자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이후에도 당연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600포인트까지는 우리 증시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여러 종목들이 많습니다만 성장성이 갈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있어요. 그런 산업들을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환율을 좀 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1312원 선에서 4원의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310원 선, 원화 약세죠? 이러면 달러 기준의 코스피가 몇 포인트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시장의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2100포인트 수준이다라는 그 분석을, 증권사 분석을 제가 또 보고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2100포인트. 외국인이 보기에는 이 2100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 우리 시장, 굉장히 유리한 국면인데, 뭐 7월 이렇게 보면은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 사들어왔습니다. 중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시기, 다음 주 FOMC 이후라고 이종호 전문가도 보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종목을 한 5종목을 찾아놨는데 시장의 흐름을 보고 나서 거기서 뭐 추릴 거 추리고 해가지고 한 세 종목 정도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FOMC 이후로 제가 예. 그때 이후로 말씀을 해드릴까 합니다. 종목 3가지 공개하신다고요? 네, 공개해드릴게요. 중장기 투자주요? 네, 중장기 투자로 볼 종목을 좀 압축해서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종목으로 좀 추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FOMC 이후로 여기서 한 종목 정도는 오픈을 할 생각입니다. 3종목 중에. 왜냐면 3종목 다 오픈을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한 종목 정도만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나머지 2종목은 저희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장이 안 좋아질 때 그때 네. 하나 또 드려야죠, 제가. 알겠습니다. 예, 장 안 좋을 때 나머지 2가지 풀고 그리고 FOMC 이후에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확인하고 또 기념으로 한 가지 종목을 주시겠다고 하네요. 힌트를 주시면 대형주일까요? 중소형주일까요? 중소형주입니다. 중소형주가 어떻게 보면 저는 중소형주를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더 관점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좀 많이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아까 윤겸 전문가가 말씀해 주신 그 섹터들은 대형주도 있고 중소형주도 쭉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팜 종목은 그동안은 추천주로는 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들 종목 얼마 없으니까 또 한번 흐름 체크해 보고요. 또 시청자 여러분께 흐름 좀 보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네. 강한 녀석들 세 분께서 종목 흐름 좀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번째 코멘트 소화해 봤고요. 마지막 코멘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겸 전문가, 베어마켓 단기 반등, 반도체, 게임, 폐배터리를 주목하자. 단기 반등에서 좀 주춤거리고 있는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윤겸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죠? 네. 이제 단기 반등의 핵심 주체는 사실 우리 증시는 아니죠. 미 증시가 단기 베어 마켓에 있어서 단기 랠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도 무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이제 5일2평이 60일2평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 이평선이 추월하는 그런 이제 어제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자체만으로 봐도 이제 단기 구간에서 반등이 충분히 나왔다. 이제 베어 랠리가 조금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테슬라를 비롯해서 기업들 실적들이 또 예상치보다는 양호하게 나온 부분이 좀 상승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또 이제 경계의 눈은 놓치지 말아야겠다. 지금 이게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추세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또 특히 또 어제 주간 미 실업보험 청구가 나왔습니다. 역대 8개월 만에 최대 25만 1000명이 나왔다는 지표가 나왔는데 그 얘기는 또 뭐냐, 기업들이 또 인원 감축을 하고요. 그로 인해 실업자들 수가 늘어나고 있다. 이 부분은 또 중장기적으로 결코 증시라든지 미 경제에 도움은 안 되는 수치입니다. 이런 부분도 양면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염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지금 유럽이 금리 인상을 과감하게 50bp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유로화가 약간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화가 약간 이제 주춤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또 원유도 이게 이제 수요 둔화 부분이 이제 대두되면서
이제 재고량 부분도 또 언급되면서 약간 이제 $100 밑으로 내려온 부분은 이제 고무적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증시의 주체 중심인 미 증시만 그래도 좀 유달리 좀 단기 베어 랠리를 좀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으나 그밖에 뭐 우리 국내 증시라든지 중국 증시 또 뭐 일본 증시, 유럽 증시들은 또 그에 상응하게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국내 코스피하고 이제 미 뭐 다우지수 S&P를 좀 비교 차트를 좀 봤을 때 제가 저 차트 잠깐만 국내 코스피 차트 좀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약간 올랐다 눌렸다 재차 지금 상승해 와서 지금 2,400 언저리에서 좀 뭐 2,400에서 약간 못 미치는 오늘 지금 2,398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 다우지수나 S&P 지수, 나스닥 지수 보면 이렇게 최근 7월 15일부터 올라가는 추세가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하게 좀 올라가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올라가는 게 약간 뭐 표현을 하자면 홀짝 증세라 그럴까요? 홀짝, 짜골, 홀짝, 홀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수급이 좀 불안정하게 올라가긴 하나 좀 안정되게 올라가지는 않는, 이쁘게 올라가지 않는 그 얘기는 뭐냐면 외인들의 수급이 좀 불안정하게 혼조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말씀드린 다우지수 S&P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이평선이 이제 60일 이평을 추월하는 골든 크로스를 보여주고 5일이 이제 60일 이평을 이평선을 갖다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20일 이평은 돌파했으나 60일 이평하고 좀 괴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 증시하고 확연하게 수급 부분, 상승 부분이 좀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가 지금 혹시나 이제 여기서 이제 재차 코스피도 상승 약간 더 상승이나 2,500선을 향해서 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2,400하고 2,500선에서 언저리에서 이제 박스 구간을 형성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단 어떠한 이제 예상치 못하는 큰 돌발 악재라든지 추가 요소 악재 부분이 나왔을 때 만약에 2,400선에서 맞고 떨어진다. 떨어져서 또 이제 하방으로 이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제 중요 부분을 뭘 보냐. 전일 저점, 전일이 아니죠. 전저점. 그러니까 2276포인트가 되겠네요. 여기를 만약에 맞더라도 여기를 갖다 쌍바닥을 지지해 주면서 재차 반등해 준다.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저점 구간이 다져지는 완전한 바닥 구간을 갖다 형성하면서 올라가 줄 수 있다고 보는데 쌍저점을 만약에 형성해 주지 못하고 그냥 2250선으로 만약에 내려온다. 이건 이제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게 이제 돼서는 안 되고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혹시나 그런 이제 돌발악재 여러 가지 퍼펙트 스톰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요소가 만약에 형성이 돼서 재차 하락한다고 했을 때 전 저점인 쌍바닥을 지켜줘야 되는 게 관건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면서 이것도 이제 증시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뭐 5종 악재 세트제 말씀드린 대로 거기서 그냥 머물러 있는, 물론 이제 어제 오늘 뭐 요 며칠 사이에 크게 더 나빠지지도 않고 좋아지지도 않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시장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또 이제 투자자 여러분께 한 가지 또 조언을 드린다면은 이제 FOMC 회의 결과 전에 어떤 이제 단기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알 수 있는 종목 나고 있다. 그런 종목이 나고 있다면 그냥 FOMC에 또 전까지 좀 빠른 정리를 하시고 FOMC 결과 이유를 보면서 또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 좋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관심 섹터로는 미국이 반도체 지원 육성 투자를 갖다 68조를 지원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관련 우리나라도 관련 반도체주들이 또 움직이지 않을까,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SFA 반도체, 제주 반도체, 유니셈을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최근에 게임주에 있어서 외인들의 수급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컴투스라든지 펄어비스, 네오위즈 이런 종목도 좀 제가 보고 있고요. 또 폐배터리, 2차 전지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폐배터리 섹터 종목들도 좀 상당히 관심을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MPC, 영화테크, 파워로직스 이런 종목도 좀 유심히 보시면서 대응하면 어떨까
해서 오늘 코멘트 미 한국 증시 변수 관심 섹터에 대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미국장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다우와 S&P 500 61선을 21선이 상향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는 분석을 해주셨고요. 우리 증시와 미국장이 다른 부분은 이 수급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장은 아직 61선, 수급선을 정복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장 같은 경우는 뭐 골든크로스가 나오긴 했지만 저도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차트를 좀 켜서 봤는데 미국장도 이제는 좀 여기에서는 하락해도 이상하지 않겠다 싶을 정도의 위치더라고요. 이 정도면 박스권 상단 아닐까? 뭐 물론 골든크로스가 나긴 했지만 박스권 상단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는 좀 시장이 내려서는 것인가라는 생각도 했는데요. 아까 이정호 전문가님께서 현금화 전략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코스피가 아까 윤겸 전문가가 말씀해 주셨듯이 이중 바닥을 확인하는 게 더 좋을까요? 코스피요? 네. 2270선에서 이중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으면 바닥이 좀 더 탄탄해질 수 있다고 윤겸 전문가가 의견 주셨는데 전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때가 더 무섭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도 어떻게 보면 차트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하락 추세를 만들고 있다. 지금 거래대금도 안 터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까지 하락까지 만들어낸다면 추가적인 하락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장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때는 좀 더 위험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 흐름 보면서 또 FOMC 회의 결과 보면서 그 종합적인 판단은 목요일에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유세벽 전문가는 아까 서머 랠리도 이번 주에 얘기를 해주셨고, 방산주, 신재생 에너지주 좋은 자리 왔었다는 의견도 주셨는데, 나머지 두 분 전문가가 FOMC를 앞두고 현금화 전략을 좀 강조해 주시거든요. 유세벽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현금화 전략을 지금 시점에서 이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종목들이라면 현금화 전략을 선택을 해야죠. 저였어도 어저께 현금화를 시켰다라고 말씀을 방송에서 힌트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네, 현금화 차익 실현을 너무 목표가를 뭐 10% 이상 그 이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기에는 다소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5%에서 10%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시는 전략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또 많이 눌려 있는 그리고 성장 가능한 종목들이 있다라면 네. 다시 매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시가 계속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10% 이상의 수익이 났을 때는 차익 실현하고 싶은 심리가 계속되는데 과연 다음 주에 7월 FOMC 이후에 중장기적인 성격의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네요. 세 분께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8월장, 미국장과 한국장이 디커플링 될 것이라고 보시면 빨간불이고요. 커플링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시면 초록불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마다 커플링 되는 지표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눈치 싸움이거든요. 세 분의 눈치 싸움의 실력, 전략을 보겠습니다. 8월장, 미국장과 동조화될 수 있을까요? 먼저 골든크로스를 형성한 미국장과 우리장이 동조화될 수 있다고 보시면 초록불이고요. 비동조화, 디커플링이 될 거라고 보시면 빨간불입니다. 세 분의 의견은 모두 초록불, 동조화, 윤겸 전문가님 노란불이신가요? 네, 노란불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초록불, 윤겸 전문가 노란불 주셨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의견 들어볼까요? 네, 지금 이런 약간 미 증시하고 좀 갭을 형성을 이루면서 미 증시를 이제 못 따라가는 그런 미 증시가 올라갈 때 같이 좀 힘있게 추가 반등을 좀 이뤄줘야 되는데 그렇게 좀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저는 8월까지도 이런 형국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다. 미국 증시가 올라갈 때 이제 같이 올라가는 힘있게 올라가는 커플링도 어렵다고 보고요. 확연한 디커플링도 아닌 이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엉거주춤한 이런 자세를 8월까지 유지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네. 이제 외인의 수급 부분이 있고 또 환율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린 악재 부분이 좀 따라가고 있고요. 전반적인 지금 외인들이 투심이 확 돌아설 수 있는 반전의 카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엉거주춤, 갈팡질팡 이걸 탈피하려면 외국인의 수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고요. 비동조화도 동조화도 아닌 노란색 불을 현재까지 판단해주고 계시는데 나머지 두 분 초록불을 주셨는데요. 의견 주실 분 어떤 분이실까요?
PBR 0.9배 수준에서는 저는 빠르게 치고 올라왔던 과거 이력들에 비추었을 때 저는 커플링 현상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환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뭐 겉으로 보기에는 좀 안 들어오는 것 같아도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또 종합해서 외국인 수급도 또 7월 말경 다음 주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세 분의 강한 코멘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강한 녀석들의 종목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신은석 캐스터입니다. 네, 강한 녀석들의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한 주의 마지막 장입니다. 오늘 장 잘 마무리하는 비결 바로 강한 녀석들 시청이겠죠. 네, 오늘은 테슬라의 흐름을 받는 2차 전지 섹터들 좀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방산주들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유주들은 오늘 좀 약세 흐름 띄고 있네요. 네, 하루하루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이지만 우리 강한 녀석들은 매번 이렇게 수익률 두 자릿수 종목들을 탄생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목들이 많이 탄생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이정우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이정우 전문가님 정말 티켓을 싹쓸이하고 계신데요. 먼저 테이펙스 2차 전지 특수 테이프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매수가는 66,800원,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최고가 75,500원까지 오르면서 13%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오랜만에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이네요. E&D고요. E&D는 2차 전지 전구체 생산 공장에 준공 소식이 있는 종목이죠. 매수가는 24,150원, 목표가는 29,000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27,850원까지 오르면서 15%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네, 역시나 또 신기수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첨보고요. 매수가는 21만 7천원, 목표가는 27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는데 11%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 윤겸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현대 로템이고요. 오늘 방산주들의 흐름이 좀 강했던 하루죠. 하루에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5,500원이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무려 19%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셨네요. 네, 이렇게 종목들 알아봤고요. 전문가별 토마토 티켓 보유 현황도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네, 드디어 왕좌가 바뀌었습니다. 이정우 전문가가 단독 선두를 차지하게 됩니다. 13장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되고요. 유세벽 전문가 드디어 1위에서 밀려났습니다. 12장으로 2위로 내려가게 됐네요. 네, 윤겸 전문가 오늘 티켓 한 장을 추가로 획득하면서 7장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신기수 전문가님 오늘 무려 2장이나 티켓을 획득하셨죠. 4장으로 함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우영우 못지않은 드라마가 펼쳐지는 강한 녀석들. 또 오늘은 어떤 추천주와 또 추천주와 순위 변동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자,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틈을 타서 이정우 전문가가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이정우 전문가의 추천 종목 테이펙스 12일의 종목이었고요. 10% 넘는 수익률이 나오면서 티켓 획득합니다. 유세벽 전문가를 제치고 이정우 전문가가 강한 녀석들의 최고 순위를 달성하는데요. 예, 이정우 전문가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테이펙스로 수익이 났는데 네. 이 테이펙스 추가 전략 알아볼까요? 를 얘기했을 때 스티커 붙여야죠. 네.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 테이펙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릴 때가 2차 전지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만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매력적으로 다가올 때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예. 그 중에서 좀 잘 모르는 종목을 갖고 오자라고 해서 갖고 온 종목이 테이펙스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 2차 전지 관련 테이프 관련 업체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알짜배기 시장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이거 관련주는 여기 테이펙스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드려요. 그리고 많이 떨어졌던 2차 전지 관련주들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목표가인 8만 원까지도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지켜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유지하시고요. 테이펙스 13%의 수익률로
티켓, 역전의 티켓을 확보하는 종목이 됐습니다. 이정우 전문가 7월장 정말 잘 해내셨어요. 엔터주, 콘텐츠, 배터리까지 다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7월 달부터 장이 정말 안 좋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종목이나 이런 부분을 찾을 때 더 많은 시간을 더 소비한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한테 더 어떻게 보면 수익을 더 안겨드릴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종목을 찾았던 게 어떻게 보면 1등이 되는 비결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말에 출산도 하시고 진짜 정신 없으셨을 텐데 7월 쉬지 않고 정말 놓치지 않고 잘 해내셨네요. 자, 이어서 윤겸 전문가가 티켓 7장을 확보합니다. 현대 로템 오늘 시세가 크게 나와서요. 수익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10% 후반까지 19%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우선 티켓 획득 축하드리고요. 네, 이름표에 부끄럽습니다. 달아주시고요. 네, 항상 요즘 미스터 보수가 저조하다고 예.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더니 현대로템으로 또 해내셨습니다. 예, 또 미스터 보수가 한번 또 진보 시장이 오면은 예. 공격적으로 돌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발하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폴란드하고 이제 방산 수출 계약이 정부하고 또 이제 정부가 또 힘을 또 여러 가지 여건을 또 해줘서 이제 수출 부분이 이제 늘어나고 이제 3조 원 이상 진행되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방산은 뭐 하루 이틀 뭐 며칠 사이에 단기적으로 저는 끝난다고 보지 않고요. 중장기적으로 특히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각국들의 그런 방산 수요는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앞으로도 국제 정세가 이제 탈세계화로 인해 가지고 이제 좀 또 예전 구냉전으로 좀 돌아가려는 그런 분위기 벌써 그런 형성이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산 쪽은 좀 더 상승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요. 뭐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상승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역시 목표가 유지해 주시면서 현대로템 다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한 녀석들이 4개의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4개 가운데 2개는 신기수 전문가의 티켓이고요. 2차 전지 관련주에서 오늘 많이 나오네요. 신기수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총 4장의 티켓 가운데 3장이 모두 배터리 관련 주식인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E&D, 전구체, 첨보, 전해질 2가지 종목을 10% 이상 수익률 내셨어요. E&D부터 좀 살펴볼까요? 예, E&D는 이제 추천드릴 때 이제 모멘텀이 전해질 공장 증축과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어제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이제 상승을 많이 해줬고요. 보통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온 이후에 재료 소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모멘텀으로 받아들일 것인가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데 어제 오늘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재료 소멸은 분명히 아닌 것 같죠. 그 전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미리 그런 부분에선 오히려 이것을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로 이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할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에 발 하나만 드러났다면은 이제는 2차 전지 관련주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럼 멀티플 상향도 아마 일어날 거고 목표가가 29,000원인데요. 거기 1차 목표가 정도로 보시고 뭐 비중 정도는 뭐 줄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36,0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구체 증설 모멘텀, 또 이제는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로 인정받는 흐름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E&D 15% 수익률이었고요. 또 13일에 추천해 주셨던 첨보 역시도 10% 이상의 수익 나왔는데요. 지금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첨보는 사실 오늘 매수를 지금 해도 될 것 같아요. 윗골을 지금 달고 있는데 첨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뭐 종목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알고 계시겠죠. 여러 가지 이제 뭐 첨가제라든가 그런 부분들 아마 전 세계에서 그 믹스로 보면은 제일 다양한 것들을 하고 있을 거고요. 특수 첨가제 쪽에서는 뭐 그 굴지의 기업입니다. 원료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상반기 때 안 좋았고 이번 2분기도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하지만 실적이 저점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반기 때는 다시 실적 회복의 길만 남았기 때문에 주가도 그와 연동되어서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보는 오늘 장에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티켓 획득 축하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기수 전문가였습니다. 오늘 오전장 마무리하는 3가지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화면으로 보시죠. 이정우 전문가 YG 엔터테인먼트, 유세벽 전문가 포스코 케미칼, 윤겸 전문가 퍼스텍입니다.
이 가운데서 이정호 전문가의 종목을 볼게요. 오늘 현금화 전략을 말씀해 주셨는데 엔터주를 가지고 나와 주셨고요. 오늘 하이브가 새로운 여자 아이돌을 선보이면서 오늘 장에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입니다. 6% 하이브가 또 올라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르세라핌의 좀 잡음이 나오는 가운데 뉴진스라는 새로운 걸그룹을 또 출시하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는 좀 그동안 약간 주춤하지 않았나요? 전 주춤했다고 보는 것보다 블랙핑크 이슈 나오고 나서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YG를 들고 있는 분들은 블랙핑크 컴백 기대감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물론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8월 때까지 가져갈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재료 소멸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으로 올릴 거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블랙핑크가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10% 정도의 목표는 잡아서 들어갈 만한 종목이 있기 때문에 갖고 온 종목이고요. 약간 단기성으로 들어갈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도 좀 짧게 52,500원 정도로 잡고 목표가는 6만 원 정도로 잡고 진입가는 지금 가격 54,000원 분이면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블랙핑크가 메타버스 콘서트를 여네요. 네, 콘서트도 열고요. 계속적으로 콘서트 말고더라도 부가적인 추가적인 수익 창출은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월드 투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적으로 다가온다고 저는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하이브가 올리고 있잖아요. 엔터주들의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JYP, SM이 어느 정도 올라주고, 그 다음에 하이브 올라주고, 그 다음에 다시 YG 탈해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엔터 순환매에서 들어갈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미국의 K-팝 ETF도 최초로 또 출시가 되는데 9월 1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블랙핑크 8월 컴백입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23일 오전 3시 우리 시간입니다. 23일 오전 3시부터 북남미를 시작으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 차례로 메타버스 콘서트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블랙핑크의 모멘텀이 또 다음 주에 또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YG 엔터테인먼트 지금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호 전문가 매수가 현재가 제시하고요.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52,500원 선 설정했습니다. 이어서 유세벽 전문가의 종목을 또 봐야죠. 유세벽 전문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확인했고 주가 오늘 5거래일 만에 하락 시도입니다. 유수백 전문가님. 네, 그동안 잘 올라와 줬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저는 분할 매수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양극재 소재단에서는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고요. 그리고 음극재는 이제 3분기부터 시작입니다. 판가 상승에 따른 그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철강 사업 분야도 지금 이제 공장이 본격적으로 정상화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지금 12만 원 선 저항 라인에 딱 위치하고 있지만 저는 현재 위치에서 분할 매수해서 만약에 10만 원까지도 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해가지고 더 오히려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오늘 리포트들이 대거 쏟아졌습니다. 10개가 넘는 리포트들이 그 증권사에서 나왔는데 목표 주가는 거의 17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 굉장히 높게 잡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 불안한 심리 속에서 저는 충분히 14만 원까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 가격은 10만 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로 티켓 획득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습니다. 예. 그동안은 대답하시는 거 아니시죠? 그동안 제가 종목을 드렸었던 게 다 예. 5% 이내의 손절가를 제시를 했더니 다 잘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러프하게 좀 잡았습니다. 네, 손절가 아마 우리 강한 녀석들 시청자분들께서 체크를 하시면 지금 깔끔하게 유세백 전문가가 전략을 펴고 있다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짧게 손절가를 줘서 많이 잘렸다고 하시는데요.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2분기 예상을 웃도는 실적, 판가 인상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 오늘 티켓 4장 가운데 3장이 배터리 관련주였는데 유세벽 전문가도 오늘 배터리주 공략하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4만 원, 손절가는 10만 원 선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겸 전문가의 종목 퍼스텍인데요. 투자 포인트 전해주시죠. 네, 제가 퍼스텍은 사실 제가 이게 강한 녀석들 초창기에 한번 수익 달성을 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6월달 들어와서 이제 대내외적인 악재에 의해서 상당히 지금 밀려서 지금 내려와 있는 구간이고요. 저점을 좀 딛고 최근에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또 유럽 방산 수출길이 열리면서 지금 요 며칠 전부터 바닥을 딛고 좀 일어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퍼스텍 같은 경우는 지금 우주, 항공, 국방 이런 섹터 기업들 이제 종합 평가한 브랜드 평판에서 4위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매출이나 실적이나 여러 부분이 약간 다소 침체되어 있는 모습은 좀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한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딛고 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매력적인 구간에 와 있다라고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입가로는 지금 이제 약간 지금 코스피도 약간 지금 2,400에서 약간 눌림목이 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보다는 종가 시장 마감할 때 그 종가로 진입하시길 권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목표가는 4,000원까지 잡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000원 만약에 밑으로 밀려서 내려온다. 그럼 거기서 정리하시고 다시 보는 거로 그렇게 추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업체 퍼스텍을 공략합니다. 현대로템 다음 타자로 퍼스텍을 공략해 주시고 오늘 장에 가장 강한 쪽이 리비안과 방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방산주 금요일장에 공략하자는 의견입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를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000원 제시합니다. 윤겸 전문가의 방산 다음 타자도 과연 티켓을 획득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죠. 오늘 공개 방송 있는데요. 윤겸 전문가님. 저 4시에 오늘 이제 한 주 마감하면서요. 지금 단기 랠리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이제 FOMC까지 그 전까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또 참여하시는 시청자 여러분하고 많은 소통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 4시 오늘 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도 이 소통을 통해서 함께 해결하시고요. 윤겸 전문가의 공개 방송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번 한 주 세 분 강한 녀석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좀 하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데 코스닥이 11시 구간에 하락 반전을 결국 하네요. 0.1% 소폭의 하락을 기록하면서 794선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오전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전장 마무리는 강한 녀석들과 또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